네, 월요일 시장 지금 낙폭을 줄여가는데 주력하고 있고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는 힘이 가장 좋을까? 이런 부분들 기민하게 좀 체크하고 계시죠? 지금 초반 분위기에서는 방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전력기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지금 빠지고 있는 이들 종목 안에 변압기, 전력기기 기회가 있을까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려움보다 용기를 낼 타이밍 이렇게 또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네. 어떤 용기,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일지 하나씩 좀 파헤쳐 가볼게요, 연구원님. 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일단 변압기 3인방 지금 거의 양봉 전환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실적은 발표가 된 상황이죠. 네, 지난주에 다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력기기 업체들, 뭐 이튼, 허벨, 퀀타 서비스 같은 업체들도 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땠어요? 실적 발표 내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이제 2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네. 유럽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 한 3천억 원 정도 신규 수주를 받았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GE 버노바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GE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E 버노바는 GE에 있는 이제 에너지 사업부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전력기기 사업부를 운영을 하는데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왜 올렸냐? 미국도 좋은데 유럽 쪽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전력기기 업체들이 다 유럽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 쪽에 왜 살아나냐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원래 북미 사이클이 핵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진앙지는 북미, 미국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수요가 유럽을 흡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변압기, 전력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럽의 공급을 다 흡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러우 전쟁 이슈입니다.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EU 통합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더 자금 집행, 캐펙스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수익성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이 가장 좋고 네. 그다음이 중동, 그다음이 사실은 유럽인데 유럽 쪽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사이클이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동을 넘어서는 성장성까지 그럼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유럽 쪽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포착됐다. 그러면 미국 스토리만 놓고 봤을 때 저희 피크아웃 우려가 컸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스토리를 보여준 게 다 그러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이 언제 꺾일 거냐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조금 앞뒤가 바뀌었는데 그 군대에서 이제 인계철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냐면 이제 수류탄 같은 거에다가 이제 피아노 줄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딱 건들게 되면은 네. 이제 트랩이 딱 터지는 거죠. 터져요. 그거를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하는데 전력기기 사이클에서 그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 지금 변압기 사고 있는 게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거든요. 그들의 캐펙스 동향을 살펴야 되고 네.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은 이제 넥스테라에서 이제 캐펙스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또 한번 레벨업이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캐펙스 발전소 송배 전망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인계철선은 네. 리쇼어링 관련된 데이터인 신규 전력기기 주문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인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월별로 꾸준히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도 손쉽게 이제 매매할 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이클의 선행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예.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신규로 전력기기를 주문을 내면은 이 차트가 우상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꺾이지 않고 꾸준히. 있다 보니까
사이클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성장세 계속돼요? 라는 질문에 두 가지 주셨고 미국의 유틸리티 캐펙스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신규 전력기기들의 주문 건수 조금 전 차트로 보셨는데 이 두 가지 인계철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성장세 이상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실적을 통해서 이번에 성장세를 확인했고 변압기가 좋으면 뒤따라가는 다른 전력 설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주가 놓고 보면 전선주라든지 네. 이쪽도 그럼 사이클 계속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클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선이라던가 배전 쪽에 사이클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전소를 신규로 설치를 해놓으면은 네. 전선을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후반부에는 전선 쪽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주가는 약간 빠르게 움직인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선호 기업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게 네. 일진전기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매출액의 70%가 이제 전선에서 나오고 있고 30%가 중전기기에 있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의 전반부, 후반부 모두 다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달려갔던 흐름을 보면 3만 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이야기 먼저 선반영한 거 아니야? 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일진전기 말씀이시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선 쪽보다 중전기기 사업부가 확실히 영업이익이 레벨업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갔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을 또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캐펙스입니다. 내년에 올해 2024년 12월에 네. 홍성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생기는 증분 매출액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일진전기의 매출액이 한 1.2에서 1.3조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전기 전선 사업부도 하고 캐펙스도 증가시키다 보니까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캐펙스 증가에 따른 수혜 아직 그러니까 모멘텀 업사이드를 결정할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 전선주 안에서 최선호인 이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서 캐펙스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비상장일 때부터 데뷔 전에 산일전기 이렇게 커버리지를 내주셨는데 그때 S급이다 라면서 캐펙스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 분위기 꽤 좋았다가 지금 시장 꺾이면서 살짝 흔들리고는 있는데 오늘 시장 대비 낙폭이 또 깊진 않습니다.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로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제가 호들갑 떨면서 S급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증설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기업을 볼 때는 증설 타이밍에 나눠가지고 S급, A급, B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S급 기업은 사이클이 확장될 때 공장 증설이 딱 끝나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레벨업 되는 회사가 이제 S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산일전기가 딱 그런 기업이에요. 여기 산일전기 대표이사 오너님이 오너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중전기기 사업부에 있었다 보니까 이 사이클에 대한 감각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오너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또 신속히 내릴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증설 결정을 내려가지고 올해 뭐 하반기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레벨업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증설이 가장 빨라서 S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이제 6만 1,000원을 찍고 현재는 5만 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도 여전히 좀 기회 국면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 캐펙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 앞서서 성장성을 점검하면서 오늘 전력기기, 전선, 뭐 변압기부터 해서 이 성장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이상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다만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하고 게다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번에 기술주 흔들린 거 보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또 AI 반도체 전력 이 내러티브가 다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려감이랑 하반기에 봐야 될 전력주들 이 부분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변수까지 좀 묶어서 여쭤볼게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올라가면은 거기서 신규 전력기기 주문이 올라갈 거다라는 내러티브죠. 근데 제가 내러티브라고 말씀드린 게 아직 사실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고객은 아니에요. 매출액 비중이 유의미하지는 않다 보니까 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됐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전혀 우려할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는 펀더멘털, 사이클이 여전히 확장 중이라고 하면은 물론 저도 무섭기는 한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는 두려움보다는 조금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봐야 될 변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또 들을 수 없을까요? 추가로 봐야 될 미국 변수는 사이클. 네. 일단 미국 대선 이슈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이제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즉 리쇼어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요에 있어서는 사실 대선 이슈는 제한적이다. 미국 대선 이슈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양측 면에서는 그래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도 변수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출발 성공 투자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